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치나 이 매수 진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타점만 잘 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카카오뱅크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카카오 지주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정말 이 카카오 그룹에 있는 다른 계열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심란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근거들도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 카카오뱅크 주주분들이나 평소에 자주 보셨던 분들은 특히나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법까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공략법이라 하면 앞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면 얼마나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서 매수와 매도를 노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기 때문에 특히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수익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손실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공략법과 종목 모두 다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꽉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뱅 보유해도 되는 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김범수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이 카뱅 매물을 누가 삼키나에 따라서 기대감도 위기감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김범수 회장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가 이 카카오에서 이제 없어지죠.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될 거고,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대주주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되면서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죄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게 기정사실이 될 거고, 그 한국투자증권, 줄여서 한투라고 하거든요. 한투에서 최대 주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되는 것과 인수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이미 내가 값을 지불한 주식이 가장 많으니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수는 이거 이제 내 회사야 라면서 값을 또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이럴 만큼의 주머니 사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 카카오가 여기서 없어지게 되고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되면서 추가로 인수까지 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이 카카오뱅크를 평소에 부러워하거나 노리고 있던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린 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대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카카오가 물러나게 되는 거는 분명한 위기이지만,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기업을 인수하고자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카카오뱅크는 세간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가장 현금 많이 만드는 기업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카카오뱅크예요. 거의 대부분 현금 사업이고 이자 사업이고 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로는 계속 현금이 들어옵니다. 추가로 이게 어떤 은행이에요?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처럼 지점을 차려가면서 인건비를 그만큼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안 빼도 된다. 그리고 대출 규모도 크다 작다, 작고 소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박리담회식으로 이 이자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래쪽에 봤을 때 상당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두터운 영업이익이 잘 들어오고 있고, 이게 다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채권이라든가 어음 등으로 들어오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고, 다 일반적으로 은행 사업을 영위했을 때 그에 맞춰 들어오는 이자 소득, 즉 현금이라는 겁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안전도가 높고, 그만큼 이 안전도가 높은 만큼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애시당초 높은 거였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까지는 이 카카오란 이름 때문에 초반에 너무나 높게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격대를 형성한 거는 낮게는 2만 원대, 높게는 3만 원대 구간에서 큰 박스를 그려왔습니다. 근데 그 앞전의 구간 보면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점이었던 2만 원대 단가부터 5만 원대 단가까지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 이 개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였다? 기대감 때문에. 이 카카오의 계열사다. 그리고 이 당시가 카카오뱅크가 막 출범해서 막 뿌려가고 인식이 완전히 1위 은행으로 자리를 잡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 수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 기대 수급이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평균 주가로 돌아온 흐름이라 지금 카카오뱅크의 낙폭을 봤을 때는 물론 크긴 하지만서도 큰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슬슬 박스 바닥에 닿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여러분들이라면 안 잡고 싶으시겠어요? 만약이라도 이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을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계열사들 중에서 자,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기업들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현금을 많이 가져오는 기업과의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카뱅과. 근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다른 기타 업종이라면 카카오뱅크처럼 현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리스크 없이 계속 들여올 수 있을 만한 현금 창출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카카오뱅크를 인수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경기 불안정하죠. 기업 생태계 무너지고 있죠. 정말 토탈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따박따박 현금 벌어다주는 기업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에서 이 카카오가 사라지게 된다면 땡땡땡 뱅크가 되겠지만 이 앞자리에 누가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이 기대감 형성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인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어든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시총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불과 2, 3일 만에 시총이 1.7조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 인수 할인율이라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 가치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감안했을 때 나오는 토탈 금액 그리고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간의 괴리율을 이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는데 이 주가가 그만큼 낮아질수록 이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수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종목을 주가가 낮지만 확실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인수하는 걸 완전히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인율을 없어서 억지로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 할인율인데 카카오뱅크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사람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1.7조는 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수가 확정이 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많은 모멘텀, 많은 기대감,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카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일단은 이 김범수 위원장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인데 일단 횟수로라도 1년, 2년은 본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카뱅을 갖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는 아까 말씀드린 인수 이슈만 보더라도 충분히 1년, 2년은 묵혀둘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 인수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어떠한 기업들에서 경영권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수급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단가 구간을 잘 유지를 하게 해준다면 이 정도만 유지해주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치나 이 매수 진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타점만 잘 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이 공략법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공략법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문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으시거나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공략법 반드시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 아까 약속드렸죠? 무료로 알려드린다고요.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느냐? 이 공략법은요,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증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상황마다 계속 계산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주주분들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카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이 채팅방 입장 기회 드릴 거고요. 이분들만
100%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카뱅 주주분들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일말의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문자로 받지만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내용들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추가로 카카오뱅크가 현재부터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이 시간 동안 계속 가져가면서 이것만 보고 있으실 수는 없잖아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얼마나 빠지던 간에 이를 손해를 없애줄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하게 올라갈 종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메꿀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으시는 분들은 내 종목, 내 계좌가 현재 백화점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씩 정리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고려해보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 혹은 카뱅하고 같이 가져가면 참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서 매수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셈에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제 카뱅의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양봉보다는 압도적으로 음봉 출현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됐어요. 이 주가가 이제 박스 바닥권에 와 있지만 이 바닥을 확실하게 깨고 더 내려갈지 버텨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서 우리에게는 공략법이 필요하다. 이거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생 카뱅 남겨서 빠짐없이 입장하시고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